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신도시나 산업단지 이런 강제 수용하는 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를 만나십시오. 전에. 네, 반드시. 거래사례 비교법 얘기를 아까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100평짜리가 있는데 이 100평짜리 집이 너무 럭셔리해서 거래가 된 적이 없고 주변에도 비교할 만한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50평짜리 집을 구해서 2배를 해서 쳐주는지, 반대로 작은 집이 있어서 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거래 사례가 없으면 주변에 뭐 좀 더 큰 집을 이렇게 뭐 2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평가를 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어떤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거래 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 거래 총액하고 이 토지의 면적 이걸 나눕니다. 예, 100억짜리를 100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1억이 되겠네요. 네. 예, 그 평당 단가. 그러면 이제 반토막하면 50평은 50억이 맞네요. 근데 그 평당 단가가 통상 그 규모가 작아질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평당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예를 들어 규모의 대소에 따른 그런 보정을 하게 됩니다. 100평짜리, 뭐 200평짜리 이런 거 평가할 때는 규모가 유사한 것을 찾는 것이 1번이겠고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안으로서 좀 작은 평형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찾아서 우리 본건에 맞게 보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구나. 감정평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데 이 감정평가사님을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어떤 평가를 미리 받아놓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서 그 감정평가 접근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내가 뭐 최대한 내 부동산 이렇게 장점이 있다는 의견 제출을 할 기회가 있어요. 한번 평가가 되고 나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나의 부동산을 조금 더 좋게 봐줄 평가사의 시각을 빌어서 협상의 객관성을 길러서 의견 제출하고 사전적으로 좀 구제 활동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원이나 도로나 신도시나 산업단지 이런 강제 수용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를 만나십시오. 전에. 네, 반드시. 사업이라는 것이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을 한다 하다가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평가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보상금 협의서가 올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이 보상금 협의서 이 금액을 내 보상금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탈출을 할 것인지 출구 전략 세울 것인지 아니면 계속 뭐 한 1년이나 2년 동안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사결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 세금 신고하시기 전에 감정평가사 꼭 만나시고요. 이혼 소송이나 아니면 어떤 분할 재산 다툼이 있을 때 그 전에도 한 번만 상담을 하십시오. 뭔가 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네. 이제 깃발을 꼽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깃발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 잘못됐어요, 엉터리예요 뭐라고 하시는데 열어보면 별로 잘못되지 않은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하고 이 차이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가를 의뢰하는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얼마 안 듭니다. 얼마 들어요? 저희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법정 수수료예요. 예, 평가액이 5억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9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0억이라 그러면 한 150만 원 안쪽으로, 20억이라고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예. 근데 이 재산을 평가를 해서 10%,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정도 돈은 투자를 하셔서 내 부동산 지키고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죠? 예. 이 수수료 대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저희 의뢰인들은 진짜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까지도 이익 많이 내세요. 다른 전문 직군하고 협업을 하시는 일도 되게 굉장히 잦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하고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개인 재산 평가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의 의뢰인들이 처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자문해드리고
그분들 의뢰인들의 감정평가도 해드리고 그래서 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감정평가사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론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의뢰인들은 억울하다고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이게 진짜 억울한 상황인가? 아니면 만약에 억울하다면 어디까지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전략을 짜는 측면에서도 예, 감정평가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감정평가사님들이 부동산만 평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비행기도 평가하고 뭐 특허권도 평가하시고 다 평가하잖아요. 예. 각자의 주 업무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비행기를 평가하시는 분한테 재건축 아파트를 평가해달라 그러면 조금 핏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각자의 업무 분야를 어떻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감정평가사의 이력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홈페이지 찾아보시고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뭐 이제 언론의 칼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도 아실 수 있겠고 뭐 블로그도 있겠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요새 유튜브도 있고. 우리 박 대표님은 재건축 재개발 말고 뭐 다른 걸 평가라 그러면 안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분야가 상당히 특화가 돼서 저희한테 평소에 오는 그런 어떤 의뢰의 종류 이런 것들만 케어를 하기에도 이제 좀 많이 바빠서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기에도 이제 좀 바쁘니까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거는 그렇군요.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아, 딴 데를 소개를 예. 해주십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 이제 평가사들끼리는 서로 잘 아니까 아 저분이 이런 일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다 연락해 보세요 하고 추천하죠. 처음에 이제 이 분야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2010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형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면 아 내가 전문 영역을 좀 개척하고 싶다.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이런 거 평가하고 싶지 않다. 나 뭐 나의 특성이 뭘까 고민을 하던 차에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인가요? 그분입니다. 아, 네. 오늘 매불에 나오셨던 예. 이혼을 두 번 하신 분이에요. 예, 법무법인 센트로의 네. 김향훈 대표 변호사님을 만났고 그분하고 이제 좀 다양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제가 실제로 좀 보게 됐어요. 아, 이게 우리 감정평가사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사실 감정평가사도 그냥 직장인이고 또 직업이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는 그냥 일이거든요. 네.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 그런데 이 김향훈 변호사님이 케어하시는 사건들은 다 이제 소송이고 막 항소도 가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그 사건들 안에 감정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감정평가의 조건을 조금 바꾸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문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게 정말 대기이다. 일반인들이 정보가 너무 없구나. 저는 감정평가사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요. 감정평가 문제가 있을 때 평가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싸워야 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미리 구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손실을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게 좀 제약이 있으니까 개업을 했고요.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뭐 세금 문제 있으면 세무사 찾아가고 우리 감정평가사들도 좀 그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정평가 문제 한 번 발생하면 잘 못 막으면 인생에 몇 안 되는 치명타 됩니다. 그렇죠. 전문 평가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 사실만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박효정 평가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몰랐던 감정평가의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뭐 같이 현장 콘텐츠를 한번 다루는 그런 것도 네. 함께 콜라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